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지근성 남자친구 어머님 때문에 파혼한 여성입니다. 가끔 외롭거나 힘이 들 때 사연을 들으러 오는데요. 오늘만큼은 제 사연을 이야기해볼까 싶어요. 처음 남자친구를 알게 된 건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가에서 포장마차 분위기가 나는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20대의 아가씨가 웬 횟집이냐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한순간도 넉넉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결혼하시던 때 친가와 외가 그 어느 쪽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셨다고요. 게다가 어머니께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셨던 탓에 경제활동은 오롯이 저희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늘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빠듯했고, 그나마 제가 중학교 졸업을 앞두었을 때 처음으로 저희는 반지하 월세에서 지상 빌라의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솔직히 저라도 공부를 잘해서 의사나 판검사라도 될 수 있었다면, 그래서 부모님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특출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제 상태는 누구보다 제 자신이 잘 알았지요. 이대로 대학에 간다고 한들 부모님 돈이나 까먹지 않겠나 싶어서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선 절대로 안 된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대학 등록금은 내주실 테니 무조건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대학을 안 나오면 이 사회가 저를 사람으로도 안 봐준다면서. 그래도 운이 좋게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 바로 등록금 걱정이 되더군요. 부모님께선 걱정 말라 호언장담을 하셨지만 불안하고 괜히 죄송스럽고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부모님께서 저를 불러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위해 모으셨던 돈이라고요. 아, 그날 저 부모님 앞에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왜 나는 백화점에서 운동화 안 사주냐, 브랜드 잠바 입고 싶다며 철딱서니 없게 굴던 지난날이 떠올라서 너무 죄송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자라는 동안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아버지가 모아주신 돈은 4년의 대학 생활을 충당하기엔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2학년으로 올라가던 해였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빌라 주인이 전세를 올리겠다고 통보를 해왔지요. 그 돈을 내지 못하면 찾아보나마나 지하 외에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저나 아버지는 괜찮았지만 문제는 어머니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어머니는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셨거든요. 폐가 다른 사람들의 80% 정도밖에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소견도 있었고, 저는 고민 끝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돈을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어떻게든 당신이 돈을 구해오겠다 하셨지만 직장에서도 잘린 애만의 소리가 나오는 상황인 걸 알고 있던 저로서는 그런 아버지를 믿고 알아서 하시라고 내버려 둘 순 없었어요. 통장을 돌려드린 뒤 처음에는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공부에 큰 뜻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나중에라도 부모님께서 제가 학교를 때려친 걸 아시면 얼마나 스스로를 탓하시진 않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일단 휴학 신청을 하고 학교 앞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몸에 뜨는 기술이나 그런 거에 대단한 뜻이 있던 건 아니고 그곳이 가장 빨리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시급도 다른 곳보다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웬만한 회사원들보다 더 오래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솔직히 저희 교수님이 들으시면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강의실에서 듣는 강의보다 훨씬 유용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삶의 지혜까지 배우는 듯 했어요. 그렇게 2년을 휴학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일단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등록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돈이 모이고 모여서 목돈이 되니 학교를 가는 게 맞나 싶었지요. 그런 와중에 어머니께 제가 학교를 가지 않고 횟집에서 돈을 벌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매번 딸 옷에서 비린내가 가시질 않으니 어머니께서 며칠 저를 따라다니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니께선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인 것 같다고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러냐며 아버지께서도 당신이 그 돈을 받아 쓰는 게 아니었다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된 거 저를 한번 믿어달라 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 보이겠다고요. 한바탕 실랑이 끝에 어머니께서 알겠다고 대신 앞으로는 무엇을 하든 꼭 당신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라고 그러셨지요. 그리고 저는 막연히 생각만 했던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횟집을 여는 거였어요. 사실 어머니께 들키기 며칠 전 제가 일하던 횟집 사장님으로부터 가족들하고 이민을 가게 되어서 가게를 내놓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사장님께선 자리도 어느 정도 잡혔는데 권리금 몇 푼 받고 넘기려니 속이 쓰리시다며 농담반 진담반처럼 저한테 가게를 사라고 하셨었지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가게를 열게 되면 더 이상은 부모님을 속일 수가 없을 거란 생각과 동시에 그렇다고 부모님을 설득할 자신도 없어서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부모님도 다 아시겠다. 그 가게를 사야겠다 싶었지요. 그렇게 저는 제 가게를 갖게 되었고 일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제가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덕분에 손님도 주인이 아저씨에서 저로 바뀐 거에 대해 크게 거부감이 없는 눈치였습니다. 다만 제가 아무래도 생선을 고르는 눈이라던가 회 뜨는 기술 같은 건 주인 아저씨만 못했으니까 제 스스로 자신이 없었네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같이 직접 수산시장을 다녔고 작은 것 하나도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그 덕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게 횟집을 5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한 덕분인지 횟집 자체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별의별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더군요. 술 먹고 시비가 붙는 사람들도 있고 서비스 달라고 들어눕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먹고 돈을 안 내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처음 알게 되었던 그날도 쉬운 날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끼리 싸움이 붙었거든요. 먼저 시비를 걸던 손님이 오히려 상대한테 얻어터졌는데 제가 여자라고 만만해 보였는지 그 화풀이를 저한테 하려 들었습니다. 급기야는 깨진 술병으로 절 위협하면서 말이에요. 모두가 겁을 먹고 주저하던 그때 남자친구가 나서서 그 손님을 막고 경찰을 부르더군요.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사이로 발전했네요. 남자친구는 구급 공무원이었는데 직업이 안정적이고 탄탄했던 대신 벌이가 적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치면 제가 3배는 넘게 벌더라고요. 하지만 정말이지 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데이트 비용의 대부분을 제가 지출하긴 했지만 제가 워낙 바빠서 데이트 자체를 자주 못했기에 크게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사귄 지 2년이 되어갈 무렵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에 대한 확신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하겠다는 주의도 아니었기에 솔직히 말해서 이만큼 사귀었으면 알 만큼 아는 것 같으니 결혼해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당연히 남자친구의 가족들도 만나게 되었지요. 물론 인사를 드리러 갈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요. 도착한 남자친구의 집에는 남자친구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의 누나들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선물로 과일 바구니에 꽃을 사갔는데 누나 중 한 사람이 돈 많이 번다더니 손이 작다고 그러대요.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 올 때 가져온 것과 똑같이 들고 온 건데 알고나 하는 소린가 싶었지만 그냥 그러냐고 웃어 넘겼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어머님이 3시까지 오라고 하셨거든요. 속으로 애매한 시간대다 싶었지요. 보통 주변 친구들 말이 예비 시댁에 도착하면 식사하고 후식 먹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오간다 했는데 3시에 점심을 먹기는 늦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점심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간 과일을 같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와 같은 것들을 물어보셨습니다. 남자친구 말로는 대략적인 건 이미 다 어머님께 자기가 말씀드렸다고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 대학을 마치지 못한 게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에겐 딱히 컴플렉스도 아니었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고졸인데 대학까지 나와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 당신 아들하고 수준이 맞냐는 식으로 저를 무시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옆에 있던 남자친구의 누나들까지 나서서는 사람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둥,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된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이때 남자친구가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저는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실실쪼개며 웃기만 할 뿐, 저를 위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뭐 때문에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나 싶어서 맞다고 남자친구랑 말이 잘 안 통한다고 받아쳤습니다. 남자친구가 책상 앞에만 있어서 그런지 꽉 막힌 구석이 있다고 어쩔 때는 저 돈 받고 일하면서 안 답답한가 싶고 그렇다고 받아쳤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저더러 돈 좀 번다고 벌써부터 당신 아들 무시하냐고 발끈하시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처럼 실실 웃으며 그럴 리가 있냐고 대꾸했고요. 솔직히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였으니 제가 제 자신을 낮추고 어머님 비위에 맞춰드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뭐가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지 남자친구는 어머님이나 언니들의 의도도 눈치채지 못한 채 제 편을 들기는커녕 멍청이 마냥 자리를 지키며 실실 웃고만 있더라고요. 게다가 집 이야기가 나오자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시세 7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주변보다 저평가되어 있던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대출 없이 3억이 안 되는 돈으로 구입했는데 갑자기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른 덕분이었어요. 운이 좋았지요. 남자친구도 물론 이런 속사정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이 사실은 모르고 계셨는지 저에게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얘기가 되어 있던 대로 제 아파트에서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만큼 인테리어와 가전가구는 남자친구가 하기로 했다고요. 이를 듣곤 언니 중 한 명이 그럼 한 3, 4천이면 되겠다고 그러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아무렇게나 떠들어대네 싶어서 아니라고 1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두 언니는 물론이고 어머님까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저더러 제정신이냐입니다. 아무리 대학을 안 나왔어도 그렇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나요. 시집도 안 가고 어머님께 용돈 받아 쓰는 언니들한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동시에 며느리감한테 제정신이냐고 묻는 게 더 제정신인가 싶었고요. 하지만 제가 따지고 든들 자기들이 실수했다는 걸 인정할 것 같지도 않아서 그건 제껴두고 일단 왜 1억이나 드는지부터 조목조목 설명해드렸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오래된 아파트라서 일단 안을 싹 뜯어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전가구도 오래오래 쓸 거니까 좋은 브랜드 제품으로 하고 싶었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야 다르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횟집에서 보내다 보니 집에서 머물 때만큼은 정말 편안하게 있고 싶었거든요. 남자친구도 자기가 모아둔 돈도 꽤 있고 어머님이 보태주실 거라서 1억은 거뜬하다 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렇게 놀라실 줄은 몰랐다고 말씀드렸지요. 어머님께서는 저와 남자친구를 번갈아가며 몇 초 동안 바라보시더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아파트 명의를 제 명의에서 공동 명의로 바꾸라고 하시더군요. 황당한 어머님의 말씀에 그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1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아파트 값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되지 않냐고 계산이 안 맞는다고 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그럼 당신이 미쳤다고 제 집에 1억을 처바르냐입니다. 또다시 이어진 어머님의 수준 낮은 언행의 진저리가 나더군요. 저는 어머님께 그 집에 저 혼자 살 게 아니고 어머님 아들도 같이 살 거라고 그리고 그 집에서 저보다 어머님 아드님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생겼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렸네요. 그제서야 언니들도 뭐라 반박을 못하겠는지 입은 뻥끗하지도 않고 그저 사나운 눈초리로 절 째려보고만 있더라고요. 확신컨대 남자친구도 그런 언니들의 반응을 봤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남자친구는 사람들 눈치만 이리저리 살펴올 뿐 똑바로 말 한마디도 하지를 못하더군요. 어머님과 언니들 그리고 제 사이에서 신경전이 이어지는 동안 남자친구가 하는 일이라곤 고작 실실 웃거나 눈치를 살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기껏 생각해낸 소리가 제가 효녀라는 이야기였어요. 다짜고짜 어머님께 그래도 제가 참 효녀랍니다. 매달 돈 벌면 제일 먼저 부모님한테 용돈으로 200만 원씩 보내드린다고요.
뭐 한다고 쓸데없이 그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군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어머님께선 그러면 결혼해서도 계속 그렇게 친정에 돈을 가져다 줄 생각이냐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럴 거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제 대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실 거란 건 예상했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이것 보라며 결혼하면 남편이 버는 돈이건 제가 버는 돈이건 부부 공동재산이랍니다. 그러니 남편과 상의를 하고 어른들 의견도 물어야 하는 거라대요. 100번 양보해 남편이랑 상의를 하는 건 그렇다 쳐도 왜 어른들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 건지는 이해가 도통되지 않아서 왜 상의를 해야 하냐고 여쭈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당연한 거 아니냐며 당신은 친정에 재산 빼돌리는 며느리는 볼 생각이 없으시답니다. 그러자 한 언니가 아니면 양가에 똑같이 잘하면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언니도 그 말이 정답이라면서 양가에 똑같이 하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답니다. 다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싶었지요. 솔직히 이때는 이미 결혼하겠다는 생각은커녕 갈 때 가더라도 할 말은 하고 나가야겠다 싶어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당신들 드실 거 못 드시고 입을 거 못 사 입으시며 저를 키우셨지만 어머님은 뭐 절 위해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막말로 저 잘하는 동안 1,000원 한 장 보태신 게 없지 않냐고. 효도를 받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공들여 키운 자식들한테 받으시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은 점점 울그락불그락 변해갔고 이번만큼은 남자친구도 상황이 잘못되어 간다는 걸 눈치챘는지 절 잡아 끌어서 집 밖으로 나가더군요. 제가 왜 이러냐고 이 손 놓으라고 남자친구 손을 뿌리치니 남자친구가 저더러 너야말로 왜 그러냐입니다. 결혼 안 할 거냐고 적당히 대충 맞춰드리면 되지. 왜 그렇게 다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뭘 대충 맞춰드리냐고 그러다가 내가 지키지도 못할 말에 대답해서 콧게일 일 있냐고 보아하니 당신 어머님 내 약벌이랑 그런 걸로 후려치기 하실 심산이신가 본데 어림없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저더러 돈 좀 잘 번다고 유세 부리지 말라대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남자친구더러 가서 당신 식구들한테 없는 티 좀 내지 말라고 그러라고 거지도 아니고 왜 남의 재산에 맘대로 숟가락을 얹으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남자친구도 제가 자기 식구들더러 거지라 했다고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저도 좀 전까지 어머님과 두 언니들한테 당한 수모가 생각나서 같이 악을 쓰고 저는 이러고 있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고 짜증이라고 결혼이고 뭐고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막말로 너랑 결혼 안 해도 나는 손해볼 거 하나 없다고요. 그렇게 파혼을 하고 3주쯤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한 건지 횟집으로 남자친구 어머님과 두 언니가 찾아왔더라고요. 다행히 손님이 없었기에 가게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냐 하니 당신이 그날은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다며 결혼을 허락해주러 왔답니다. 황당해서 허락 같은 거 필요 없다 헤어졌다고 말했지만 자기들 듣고 싶은 것만 듣기로 작정이라도 했는지 자존심 세우지 말고 이쯤 했으면 죄송하다 숙이고 들어오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알아봤는데 공동명의로 바꿔야 세금 혜택도 있고 어쩌고 저는 됐다고 그렇게 아드님 저한테 장가 보내고 싶으시면 집값이 7억이니 7억 들려서 보내시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이나 해보겠다고요. 어머님은 저더러 도둑놈 신보라며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세상 천지에 물어보라고 우리 둘 중 누가 도둑놈 신본가라며 따지고 들었네요. 결국 제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네 가족들 좀 데려가라고 안 그러면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악을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사람 모두 시근덕거리며 가게를 나가더라고요. 그냥 내보내자니 억울하고 그렇다고 머리채를 잡을 수도 없어서 나가는 뒤통수에 소금 한 바가지 퍼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서야 남자친구도 이별을 확실히 받아들였는지 더는 연락이 없네요. 잘된 일이지요. 요새는 내년에 여는 이웃점 준비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 같아선 여기다 제 횟집 주소 딱 알려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는 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할 뻔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제가 바로 그 상황에 놓여 있었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에 결국 결혼 때려쳤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같이 학교를 다녔던 사이입니다. 하지만 짝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친하진 않았어요. 후에 서로 다른 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지도 않았고요. 대학을 가면서 그나마 들려오던 소식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직장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었네요. 서로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신기해하면서 몇 번 밖에서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에게 같이 있는 걸 몇 차례 목격되었고,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 사내에 저희가 사귄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다니던 회사는 사내 커플에 대해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소문에 의하면 승진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거라 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희는 실제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주변에 해명을 해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분위기상 둘이 아예 아는 척을 안 하거나 한 사람은 떠나야 했습니다. 비록 남자친구와 어려서 친하지는 않았지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버텨야지 제가 왜 나가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마침 사업을 구상 중이었거든요. 당시 2년 전부터 제과제빵을 배우면서 언젠가 제 베이커리를 열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고 언제쯤이 좋을까 고민하던 때라서 이참에 과감하게 한번 시작해보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사표를 내던 날 남자친구는 저에게 몹시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 같다고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말만 하고 영원히 내 사업을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그를 안심시켰어요. 물론 저라고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부딪혀보지 않으면 절대 끝을 알 수 없잖아요. 저는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케이크 가게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오픈 후 2달 정도 지나자 슬슬 좋은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남자친구와도 진지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둘 다 나이도 어느 정도 찬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을 염두에 둔 진지한 사이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만난 뒤 남자친구가 이제 같이 살자며 저에게 청혼해 왔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말대로 결혼은 현실이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작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집안 사정 때문이었어요. 남자친구의 형편이 안 좋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알고 있었기에 큰 기대나 어떤 바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 역시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적당히 아낄 건 아끼는 생활 방식에 익숙한 상황이었고요. 그런 이유로 저희는 연애하는 동안에도 남들이 간다는 뭐 비싸고 좋은 곳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거나 그래본 적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둘이 입버릇처럼 젊어서 좀 더 열심히 모으고 나이 들어서 더 큰 기쁨을 누리자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저희의 이런 다짐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10대였을 땐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좋은 관계로 지내시던 남자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비록 재혼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사실상 남편으로서 역할을 도맡아 해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남자친구에게 아버지 역할까지 해주셨던 건 아니고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당신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셨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 남자분께서 가정으로 돌아가시면서 남자친구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으셨답니다.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셨던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남은 건 값비싼 가방 몇 개와 옷이 전부였나 봐요. 그때부터 남자친구는 대학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면서 집안 생활비를 댔다고 하더라고요. 군대에 가 있는 동안은 남자친구의 이모가 어머니의 생활을 도와주셨고요.
이런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했기에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말 그대로 넋을 놓고 들었습니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제가 그럼 지금은 솔직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냐 하니까 자기가 결혼을 하면 어머님과 이모님이 같이 사실 거라고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저에게 못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저에게 그럴 자격이나 권리는 없지만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살아온 방식이 제 눈에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때문에 제가 파혼을 결심한 건 아닙니다. 물론 주된 이유가 시어머니가 맞기는 하지만요.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양가 어른들에게 서로를 인사시키기로 한 때였습니다. 저희 집에 먼저 남자친구를 소개시켰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밖에서 먹으면 비싸고 몸에 좋을 게 뭐냐면서 맛있는 음식 차려줄 테니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요새 물가도 비싸고 결혼 준비하려니까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먼저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호텔 고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에 가고 싶다 하셨습니다. 인당 18만 원이나 하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한 번도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고 너무 비싼 그 가격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침이 꼴깍 넘어갈 정도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걱정 말라고 자기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이냐고 묻자 또 남자친구는 슬며시 말을 바꾸며 그래도 저를 인사시키려 만든 자리인데 제가 돈을 내는 게 그림이 좋지 않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엔 그냥 자기가 한번 사드리라고 그러면 자기도 다음에 우리 부모님 식사를 여기서 한번 대접하겠다 하더군요. 저는 저희 부모님도 여기 모시고 오고 싶다는 말이 아니었는데 남자친구가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그 레스토랑에 저와 남자친구가 먼저 도착해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으로 예약을 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다른 어떤 여자분과 같이 오셨더라고요. 순간 남자친구가 그분을 향해 이모라고 인사를 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이모님을 데리고 오신 거였어요. 제가 세 사람밖에 예약을 안 했다고 난처해하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남자친구더러 그럼 너가 먹지 마. 우리 셋이 먹고 내려갈게 이러셨어요. 제가 당혹스러워하자 그럼 너 생각엔 우리 중 누가 여기서 빠져야 되겠냐고 하시더군요. 전 당연히 이모님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잡고 벌써 앉아 계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자기 신경 쓰지 말라며 자긴 주차장에서 기다리겠다고 절 혼자 두고 가버렸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절 보더니 제가 그렇게 돈을 잘 번다고 했다고 우리 아들이 엄청 칭찬을 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그러시길래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라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다고 하시며 저희 어머니더러 남편 관리 잘하시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순간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는 공직에 있는 남자들이 원래 시간도 많고 돈도 있어서 한눈을 잘 판다고 조심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이모님께서 역시 인생 선배라며 깔깔 웃으시더군요. 그 순간 전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눈치를 챘지만 가만히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동시에 저희 아버지를 본 적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주책맞은 성격이신가 싶어서 일단은 참았네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질문이 일단락되나 싶으니 이모님의 질문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모님은 저에게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셨어요. 매상은 얼마나 나오는지, 몇 년이나 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러더니 결혼하면 시어머니 용돈이랑 생활비는 얼마나 줄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건 남자친구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자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아직도 안 했냐면서 요즘 사업하는 며느리들은
100만 원씩은 준다더라 하시더라고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거금의 식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제가 두 분 다 댁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여쭙습니다. 그러자 그건 됐고 우리도 나온 김에 쇼핑이나 하게 저보고 돈 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다시 한번 저더러 그럼 서울 한복판까지 나와서 밥만 먹고 가라는 거냐며 돈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얼떨결에 10만 원을 드리자 이모님이 나서서 며느님 10만 원으로 뭘 하냐고 여기 한 사람 더 있는 거 안 보이냐고 비꼬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일단 그것밖에 없다고 조심히 들어가시라 하고 먼저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냐면서 황당했던 제 심정을 담아 설명을 하니 남자친구가 미안하다며 근데 자기 어머니가 제가 엄청 마음에 들어서 너무 편하게 대하셨나 보다고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냐고 아직 상견례도 안 했고 오늘 처음 뵌 건데 돈 달라고 하시는 분이 어딨냐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원래 사람들을 잘 믿고 허물없이 대해서 자기도 걱정이라며 그 10만 원 다시 돌려줄 거냐고 묻더라고요. 딱 느낌이 떠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지금 바로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달라고 할 줄은 몰랐는지 남자친구가 당황한 듯 조여지라며 지갑을 뒤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갑엔 딱 봐도 10만 원은커녕 5만 원도 없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여러 가지로 화가 나서 지금 계좌이체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너무하네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은행 계좌에 접속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남자친구 계좌 잔고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순식간이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적은 숫자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한테 그게 다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으면 안 되는데 제가 실수한 거 인정합니다. 남자친구도 기분이 상했는지 무슨 소리냐며 날카롭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게 모아둔 돈 전부냐고 재차 물었어요. 남자친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에게 신경 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더 대화가 길어졌다간 괜히 싸우기나 할 것 같아서 알겠다 하고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저는 남자친구에게 오늘 이모님이 나와서 좀 놀랬다고, 밥값도 많이 나와서 좀 부담스러웠다고 그래서 예민했던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자 곧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니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하도 아들 핸드폰이 울려서 봤는데 당신 이야기라서 전화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 될 애가 비싼 데서 밥 사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뿐인 여동생이 부러워하길래 데리고 간 거라 하셨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되는 건데 고작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지금 눈치 주려고 문자한 거냐고 따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순간 남자친구가 전화를 낚아채는 소리가 들리면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다행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의 어떠한 중재로 인해 더 이상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 문제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부딪히게 되었고 결국 그 일로 이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도 집을 사는 일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자친구는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알게 되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집에 가본 날이었어요. 저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연인들처럼 뭐 집에서 데이트하고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자친구의 집은 방 2칸에 반지하였습니다. 제가 집으로 들어서자 남자친구의 어머님과 이모님이 같이 계시더라고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걱정이 되면서도 남자친구가 30분 후에 온다고 했기에 30분만 잘 버티고 있자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더러 집이 좀 작지? 라며 말문을 여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두 사람이 살기엔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많이 불편하셨겠다고 말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맞다고 맞장구를 치며 특히 반지하라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살기엔 공기도 안 좋고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서 말인데 너희 이번에 집 사기로 했다며? 하고 물으시길래 그래서 제가 어차피 아이가 생기면 전세보다는 자가가 낫다고 해서 일단 알아보고는 있는데 예산이 빠듯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기를 뭘 벌써 걱정하냐며 당장 산 사람부터 잘 살아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이 집에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 모시고 여기서 셋이서 살라는 소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같이 살자는 말씀이시냐고 하니까 장사한다는 애가 이렇게 귀가 어두워서 어쩌냐며 우리 아들이랑 너가 여기서 살고 내가 이모랑 나가서 살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은 있으세요? 라고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너네 집 산다며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 사는 집에 당신이 들어오시고 저희는 지금 여기에서 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싫다고 하니까 어차피 너만 대출 받는 거 아니고 우리 아들도 받는 대출이지 않느냐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저도 이때쯤에는 결혼은 못하겠다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반지하는 저 혼자서도 구할 수 있는데 제가 제 돈 써서 결혼까지 해가면서 왜 여길 들어와서 사냐고요. 그리고 새로 살려는 집에는 저희 친정부모님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집을 왜 어머님과 이모님께 내어드려야 하냐고 하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더러 장유유서도 모르냐며 무식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더러 너 내가 네 친엄마여도 이러겠냐고 그래요. 이모님은 한술 더 떠서는 우리같이 집에만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이야말로 좋은 공기 맞고 시설 좋은데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시더군요. 나중엔 저나 남자친구는 젊고 집에서 잠만 자는데 부모한테 그 정도 양보도 못 해주냐고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집으로 들어오는 걸 보곤 제가 남자친구한테 난 가봐야겠다고 어머님하고 이모님 모시고 이야기 좀 잘 해보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영문도 모른 채 저를 쫓아나오더라고요. 얼른 들어가서 우리 헤어지기로 했다고 잘 말씀드리라고 하자 남자친구가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며 왜 그러냐고 저를 붙들고 물어보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어머님이랑 이모님이 집을 바꿔 살자고 하시던데 너도 알고 있었냐 물었더니 순간 남자친구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남자친구 이모님이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결혼한다 하니까 효도도 안 하고 은혜도 안 갚고 가냐고 사람을 들들 볶더래요. 그러더니 집이라도 바꿔 살자고 우겨서 일단 대충 알겠다고 했는데 저를 불러놓고 이야기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어이없는 상황도 짜증이 났지만 일단 자기 마음대로 질러놓고 그 공경에 저를 빠뜨린 남자친구가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그간의 상황을 돌이켜봤을 때 이대로 결혼하면 시어머니 2명을 모시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겠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절대로 결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입장도 생각해달라면서 말 막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관계에 힘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통 남편이 시어머니 1명만 못 막아줘도 아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라던데 저는 1명도 아니고 둘인데다가 남자친구 하는 꼴을 봤을 때 막아주긴커녕 오히려 스트레스만 2배, 3배로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남자친구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고 저희 부모님께도 이러한 이유로 헤어지기로 했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뭐 그런 염치 없는 어른들이 있냐면서 잘 결정했다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동안 남자친구에게 걸려오는 전화 문자 다 무시하고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퇴근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다면서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여자 둘이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청사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거였는데 그중 한 사람이 남자친구 어머니였어요. 제가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아버지께 여쭸더니 같이 일하시는 분 아내가 자기 남편이랑 바람핀 여자라고 개망신 주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차 싶으면서도 역시 결혼 안 하길 잘했다 싶었네요. 제 발로 아주 막장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갈 뻔 했으니까요. 정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건 어떻게든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어머니 마음 돌려보고 어떻게든 다른 방법 알아보려고 쓸데없이 힘 빼지 않고 과감하게 쳐내고 제 밥그릇 제가 챙겼다는 거예요. 그동안 만나온 정 때문인지 오지랖인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도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과감히 쳐낼 건 쳐내야지. 그 두 사람이 남자친구 인생을 평생 책임져 주지 않겠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